안녕하십니까. 진박이아부리 TV의 진 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잖아요. 네.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건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그러면 대한민국엔 트럼프 월드가 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디벨로퍼이면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정치, 한국 정치처럼 좌우 나눠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뭐 이러한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봤을 때 뭐 관세 정책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테크니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던 것들을 한 군데로 다 일단은 미국으로 모아 놓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기타 뭐 우리가 좀 옛날에 GM이나 자동차 산업 다 외부에 나갔잖아요. 철강, 뭐 조선업, 굴뚝산업 다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쨌든 미국 내로 다시 끌어모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일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하고 우리가 경쟁할 뭐 트럼프하고 뭐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문제가 지금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사실은 지금 내려가다가 멈춰섰어요. 멈춰선 이유가 트럼프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거꾸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국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맨 처음에는 그 굉장히 뭐 돈키호테 같은 사람, 뭐 괴짜, 뭐 이렇게들 평가를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그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우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자기는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하면서 준비를 굉장히 해왔다. 그게 이제 정치적 이슈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오히려 풀겠다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디벨로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는데 가자지구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뭐 관광 희귀로 세계적인 관광 희귀로 개발을 하겠다. 네. 그래서 다 이주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국제적인 분쟁을 네. 해결하겠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뭐 예전 같으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상. 트럼프 다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럼 또 김정은이한테도 네. 핵 보유국 인정한다. 네. 이제까지 그런 워딩을 한 번도 누구도 써보질 않았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거래하겠다. 뭐 이런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First USA를 부르짖고 사실 가장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관세가 25%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의 지금 건설 원자재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 원자재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값 뭐 많아져가지고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판에 그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물론 이제 우리 미 8군을 비롯한 뭐 군비 부담 문제 또 환경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국 내 제조업만 키우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네. 철저히 막는 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국제 경제나 또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부동산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바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이 아니겠나 하는 좀 우려가 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상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카운터 파트너가 일단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책에 걸맞는 또 우리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부동산의
시장이 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또 하나 한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렇죠. 지역의 양극화. 양극화. 그다음에 또 가격의 양극화. 가격의 양극화. 또 주택 유형의 양극화.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강북. 이게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항상 발단이 부동산의 근원이 되는 게 강남에서 시작했어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대한민국 집값 다 올렸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농담이지만 근데 사실 뭐 그게 정책적으로 또 그러한 뭐 시도가 뭐 의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지금도 요번에 그 뭐 발표한 거 중에 보면 뭐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학 지나갈 때 강남 학군에 대해서 뭔가 뭐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 사교육이 강남 사교육이 대치동 가면 굉장히 뭐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 뭐 전세 살던 그러니까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학군 문제 때문에 강남 대치동 학원 때문에 월세를 얻어서 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집값을 올려놓는 계기였고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 진학이 강남 출신의 그런 대학 진학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치열하게 또 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강북에서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듯이 어떤 그런 학군의 평균화에 대해서 한번 교육 정책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강북에 있던 학교를 강남으로 옮겨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또 명문화되고 대학 진학률이 또 좋아지고 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건 또 시장의 어떤 뭐 시장 경제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또 이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또 잡겠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의 양극화는 인프라, 특히 교육, 판매, 일자리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기업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테헤란로나 기타 등등 임대료 우리 강북에도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 을지로 종로 있던 그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제일 우려되는 게 집값 줄이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줄이는 거잖아. 그게 월세 줄이는 거잖아. 임대료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 지금 양극화가 심각한지.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아파트 전국 매매 가격이 4억 6천이었어요, 작년.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평균. 서울은 11억. 그래서 이제 서울의 매매 가격이 지방의 매매 가격보다 한 60%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가격이 한 40%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서울인데도 이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를 보고. 작년에 실거래가를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강남이 25억, 도봉이 5억이에요. 네. 제가 오늘 바로 정말일까?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서울시 그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5배가 차이 납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이거 매매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13억쯤 돼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가격은 3억 5천, 3.7배.
이게 10년 전에 돌아가면 한 2배, 1.5배 이랬거든요. 이거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마다 뭐 이제 지역 균형을 한다, 국토 균형 발전한다, 열심히 뭐 얘기하다가 이제 뭐 정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실제 시장 현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참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왜 박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원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고, 금리를 정부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이제 운용하는 데인데,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강남의 어떤 쏠림, 강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빨아들이 블랙홀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을 펴기가 힘들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강남 중심으로 막 집값이 뛰니까. 근데 금리를 안 내리면 뭐 회장님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잘 돌아가질 않거든요. 실물 경제. 실물 경제가.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고, 또 각각의 어떤 개인들은 개인 일상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출신의 대입 그 상한선을 만들자, 몇 프로 이상을 못 가게 퍼터즈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역 할당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좀 미미하죠, 아직도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있으면 탄생을 한다면 이 문제도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를 좀 명확히 밝히면서 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정책 공약에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약뿐만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강남 도봉구가 5억짜리인데 똑같은 84해배가 그게 이제 아마 도봉구에 굉장히 오래된 30년 이상 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마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교통이나 뭐 이런 인프라들이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강남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가 다 직결이 된 곳이고,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하이엔드 뭐 오피스텔, 그래서 뭐 방 2개짜리 우리가 말하는 투룸짜리 뭐 54회배, 74회배짜리가 20억 뭐 이렇게 20억, 30억씩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북에 방 3개짜리 가서 살지 왜 이 비싼 것을 판매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어떤 소셜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유 자금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상품들이니까, 특히 강남에서는 이제 그런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뉴욕에 가면 1,00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뭐 일부분이겠지만, 그렇지만 평균이 뭐 센트럴파크 공원 에어리어에서는 50억 이하의 집이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강남이 집값이 20억이다, 25억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문제의 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거에 이제 사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살다, 그러니까 원룸을 살다가 투룸으로 가고, 투룸 가다가 쓰리룸 가고, 그게 지역도 강북에 살다가 저 성수동이나 기타 등등 왔다가 또 애들이 진학할 때쯤 되면 또 강남으로 가고, 요게 뭐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마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극단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정말 뭐 영끌이다 뭐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방에서도 그렇고 잘 뭐 어떤 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강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거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인 것 마냥 문제점을 일으켜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겠죠. 하나는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차이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너무 갈수록 이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양극화가 심해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차이,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지향하자 하는 거니까요. 물론 강남에 장점이 있고 그럴 만하니까 또 가고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왔던 뭐 비상계엄, 탄핵 정국의 문제, 또 트럼프의 등장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 최근에 일어난 양극화,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편에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